56페이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온결합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온결합은 말 그대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데 이때 얘네들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양이온은 플러스고 음이온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반대되는 전하를 갖는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기적 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이온이 잘 되는 녀석들은 우리는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비교하는 것은 바로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또는 양이온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크게 화학식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면,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 녀석은 첫 번째 껍질인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인 8개, 세 번째 껍질인 하나가 이렇게 있는 녀석이지. 그리고 원자번호 17번 누구죠? 염소. 그래서 얘네들은 첫 번째 껍질이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있잖아. 그래서 껍질이 3개 있으니까 3주기 원소, 원자가 전자가 7개니까 3주기 17쪽 원자번호 17번 원소인 염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껍질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거슬려. 그리고 얘는 염소는 가장 마지막 껍질에 7개가 있으니까 이게 거슬리니까 얘네는 쿵짝이 잘 맞는 게, 나는 이거 하나를 버리고 싶고, 그리고 이 염소는 요 하나가 간절히 필요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쿵짝을 잘 맞는데 나트륨과 염소는 이렇게 전자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트륨이라는 녀석은 원래는 원자번호 11번이어서 양성자 11개, 전자 11개가 있는 상태인데 전자를 하나 줘버리니까 전체 양성자 수가 전체 전자 수보다 하나 많아지니까 플러스 1가 양이온,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되는 거고, 원자번호 17번이었던 염소는 양성자 17개, 그리고 전자도 17개가 있는 상태였는데 나트륨으로부터 전자 하나를 받아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이렇게 8개가 되어 가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면서 NaCl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염화 나트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을 쓸 때는 우리는 양이온을 반드시 앞에 쓰고 음이온을 뒤에 쓰고, 읽을 때는 염화 나트륨에서 명명법은 음이온을 먼저 읽어준다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이온결합 화합물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왜 결합을 하냐라는 거지. 그 이유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좋아지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안정한 원소는 누가 있냐면 18조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어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됐느냐, 요거를 찾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개 8개 하나에서 2개 8개로 원자번호 10번과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대괄호의 의미는 이 나트륨이 이온이 되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 염소 같은 경우에는 2개 8개, 즉 원자번호 18번 3주기 18조 원소, 아르곤과 같은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모든 물질을 이렇게 전자 껍질을 세면서 전자수를 세면서 너는 네온과 같이, 너는 아르곤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하기라는 것은 되게 귀찮고 시험 볼 때마다 그럴 수는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화학식을 보자마자 이 나트륨은 플러스 1가가 되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 라는 걸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염소 같은 거 NaCl만 보고도 우리는 너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 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 줘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이온결합 물질이 형성할 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데 딱 3개,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이런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전자 껍질 하나 버리게 되는 거거든. 우리 주기율표에서 전자 껍질이 뭘 의미했지? 주기. 그래서 1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 하나, 2주기는 전자 껍질 2개, 3주기는 전자 껍질 3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전자 껍질 3개에서 전자 껍질 2개가 되는, 즉 금속 원소는 윗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 껍질 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얘네들이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같은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툭 보면 알게 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녀석이 있는데 여기에 1족 원소의 리튬이 있고 그 다음 2족 베릴륨 이렇게 있고 좀 옆에다가 쓸까? 좀 다시 쓰자. 그래서 우리는 금속 원소, 즉 양이온이 잘 되는 것은 1족 원소의 리튬, 나트륨, 칼륨이란 녀석이 있고 그 다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란 녀석이 있고 알루미늄 같은 녀석이 있어. 자, 그리고 비활성 기체로는 헬륨, 줄을 맞추고 싶어서 네온, 아르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얘네들은 모두 플러스 1가 양이온이 잘 되는 녀석이잖아. 그리고 얘는 플러스 2가 양이온이 잘 되는 녀석이거든. 얘네들은 전자 껍질,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 그러면서 전자 껍질이 하나 사라지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윗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헬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나트륨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이 3주기 금속 원소는 플러스 1가에서 전자를 하나 버릴 때, 플러스 2가에서 전자 2개를 버릴 때, 플러스 3가에서 전자 3개를 버릴 때는 어떤 것 같이? 네온과 같은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칼슘은 플러스 1가, 칼륨은 플러스 1가, 칼슘은 플러스 2가가 되는데 얘네들도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사라지면서, 즉 주면서 전자 껍질이 하나 사라지기 때문에 윗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지. 반면 비금속 원소라면 여기에 2주기 16족, 2주기 17족 원소가 있고 3주기 16족, 3주기 17족 이런 원소들이 있어. 얘네들은 16족 원소니까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되고 얘는 17족이니까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돼.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전자 껍질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 황과 염소도 역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될 때 얘네들은 아르곤과 같은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 원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4주기 금속과 3주기 비금속 원소는 아르곤과 같은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딱 보자마자 너는 누구와 같이, 너는 누구와 같이. 나트륨은 3주기 금속 원소니까 2주기 네온과 같이, 얘는 3주기 비금속 원소니까 3주기 아르곤과 같은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하나 알아봤고요.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염화 칼슘이라는 녀석이 있어. 자, 이 녀석의 화학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음이온은 명명을 먼저 하고 양이온은 나중에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화학식은 어떻게 되냐면 CA와 CL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지. 근데 CA는 2족 원소로서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 17족 원소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모여서 안정한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CA와 CL이 합쳐져서 어떤 물질이 되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지. 여기 있는 양이온을 이렇게 전하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여기 있는 전하를 이렇게 일은 생략하지만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 이거의 원리가 뭘까? 모든 물질은 만났을 때 전기적 중성이 돼야 돼. 즉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 이런 것들을 배우면 선생님 저 더하기 잘해요.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의미가 없는 거야. 물질은 만나서 안정한 이온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얘네들이 안정한 물질이 되려면 전기적 중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나? 이온이 되면 좋아. 마치 우리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 귀신 되는 거야. 귀신. 이온은 형체가 없어. 이온 음료인데 뭐 알갱이 이렇게 떠다니고 그러면 썩은 거야. 이온은 형체가 없거든. 귀신 같은 거지. 귀신 되면 얼마나 좋아. 막 벽 뚫고 다니고 먹고 자지도 않고 여기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 하지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귀신의 가장 큰 꿈이 뭐죠? 사람 몸을 차지하는 거.
먹고 마시고 느끼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사람 몸을 어떻게든 차지하려 형체를 갖고 싶어해. 그래서 얘네들이 귀신 상태라면은 형체를 갖고 싶으려면 얘네들이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같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2짜리가 하나 만나고 마이너스 1짜리가 두 개 만나서 얘네들의 전체 정기적 중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한마디로 너와 너의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만들려는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려면 전하량이 큰 녀석과 전하량이 작은 녀석이 있을 때 전하량이 큰 녀석이 많이 필요하겠어? 전하량이 작은 녀석이 많이 필요하겠어? 작은 녀석이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는 어떤 관계가 있냐? 전하량의 반비례 관계다. 전하량의 반비례 관계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전하량이 2대1이야? 그럼 개수비는 1대2로 나타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A2B라는 물질이 있고 A3B2라는 물질이 이건 좀 이상하네. A2B3라는 물질이 있을 때 얘네들의 전하량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개수비가 2대1이니까 전하량은 1대2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양이온은 무조건 앞에 쓰는 거니까. 선생님 근데 전하량이 1대2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도 되지만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거는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양이온의 전하량은 1, 2, 3밖에 없고 그리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밖에 안 배워. 그래서 전하량은 플러스 양이온은 1, 2, 3, 음이온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개수비가 2대 3이네. 그러면 얘네들의 전하량은 3대 2다. 6대 4는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양이온은 1, 2, 3, 음이온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으로서는 개수비와 전하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자, 선생님이 이거 한번 써줬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요거는 매번 써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요거는 주기율표 20번 내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전하량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를 모아놓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가를 모아놓는 거지. 그럼 다원자 이온이라는 거 들어봤죠? 암모늄 이온, 탄산 이온, 황산 이온 이런 거 다 쓸 수 있겠니? 쓸 수 있지? 믿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한번 써줘 볼게. 다원자 이온은 거의 대부분 음이온이 대부분인데 양이온인 게 하나 있어요. 암모늄 이온이라는 게 있어. 암모늄 이온은 어떻게 쓰냐면 NH4+.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있는데 걔는 NH3고 얘는 NH4+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외워두세요. 얘네들이 왜 NH4+가 되는지는 아마 다음 주쯤에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오늘 배우거나. 그래서 이게 유일한 다원자 이온 중에 양이온이고 음이온은 수산화 이온. 이 녀석도 아주 자주 나오는 녀석이지. 수산화 이온은 OH-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은 질산 이온. 질산 이온은 NO3-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은 탄산 이온. 탄산 이온은 CO3- 이렇게 쓸 수 있지. 옆에 칸이 부족하네. 여기다가 쓸까? 황산 이온 하면은 SO4-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생 되니까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처음 배우는데 애들 엄청 어려워하잖아. 이거는 좀 외우기 쉬워. 제일 안 나와서 그렇지. NH 하면 뭐가 떠올라? KB 하면 국민은행. NH 농협 사거리. 농협 사거리. 너무 유치하니? 얘는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부작용이 뭐냐면 오 마이 갓 이렇게 외우라면 애들이 이렇게 써.
영어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치? 오마이갓 이렇게 하고 얘는 넘버 3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서 코3 E 마이너스 소4 E 마이너스 뭐 이렇게 중학교 때는 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외우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그래서 황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또는 질산 칼슘이라는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리고 수산화 마그네슘 몇 개만 해보자. 이런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탄산 알루미늄 탄산 칼슘 해볼까? 막 썼어. 아, 좀 순서를 정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미 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녀석들의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황산 나트륨은 황산 같은 경우는 SO4E-고 나트륨은 Na+잖아. 자, 여기에서 나트륨과 황산 이온은 몇 대 몇의 개수비로 결합하냐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1대2니까 개수비는 2대1로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트륨 2개에 황산 이온이 4개가 이렇게 결합하는 게 되겠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 2대 1의 개수비로 이렇게 결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즉 선생님이 왜 이 개수비를 썼을까? 어떤 학생은 이 4에 꽂히는 경우가 있는데 요 SO4라는 것은 이게 한 개의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O2- SE- 요게 한 개의 덩어리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2대 4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SO4 안에는 황 하나랑 산소 4개가 결합해서 전체가 E-가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 다원자 이온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덩어리로 표현해주면 되겠고 질산 칼슘은 질산은 NO3-거든. 칼슘은 CaE+야. 그래서 얘네들이 안정한 물질이 되려면 CA 하나에 NO3가 몇 개가 와야 되냐면 2개가 와야 되죠. 그래서 C 하나에 NO3가 2개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32 같잖아.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다원자 이온이 2개 이상의 경우에는 매너 있게 가로를 이렇게 쳐주자.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는 칼슘 이온 하나에 질산 이온 2개에서 1대2의 개수비. 전하량이 2대1이니까 개수비는 1대2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이온은 OH-고 마그네슘은 Mg2+잖아.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2대1이니까 개수비는 1대2로 이렇게 결합하게 되고 마그네슘 하나에 OH가 2개가 와야 돼. 만약에 이 가로가 없다면 H만 2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가 2개여서 얘네들도 1대2다. 왜? 전하량이 2대1이니까 개수비는 1대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탄산, 알루미늄. 탄산은 CO3E-고 알루미늄은 3+잖아. 그럼 얘네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전하량이 3대2니까 개수비는 2대3. 그러면은 알루미늄 2개에 탄산 이온이 3개가 이렇게 와야 되지. 탄산 이온이 3개니까 우리는 CO3에 가로하고 3개를 해줘야 되고 전하량이 3대2니까 개수비는 2대 3의 개수비로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그 다음 탄산 칼슘의 경우에는 탄산칼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맨날 그러는데 자, 이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2만 번 나오고요. 고2 때까지 하면 한 4만 번 나와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탄산칼슘 내가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하기 전에 손이 나오면 좀 좋아. 그래서 탄산칼슘은 CO3E-고 칼슘은 CaE+잖아. 그럼 얘네들은 전하량이 1대1이니까 개수비도 1대1로 결합한다. 1대3 아니라 CA와 CO3E-가 1대1로 이렇게 결합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재밌지 않니? 나만 재밌나?
염화 암모늄, 염화는 Cl 마이너스고 암모늄 이온은 NH 농협 사거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몇 대 몇? 전하량만 보면 돼. 밑에 숫자는 보지 마. 1대 1이니까 개수비도 암모늄 이온 하나에 이렇게 염화 이온이 하나로 결합한 1대 1의 개수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은 되게 중요한 물질인데 뭐냐면 이거의 예외야. 이거의 예외. 우리는 흔히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다. 근데 양이온은 거의 대부분 금속 원소니까 금속 원소가 있냐 없냐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모두 금속 원소들이 있거든. 근데 얘는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유일한 양이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공유결합을 할 때는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NH4가 들어간 이 물질은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이온결합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까 이걸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뭘 점검을 해볼 거냐면 MgO MgO 그 다음 AlCl3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런 것들 잘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마그네슘과 산소는 같은 주기 원소냐라고 물어본다면 마그네슘과 산소는 같은 주기 원소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지? 마그네슘은 3주기 원소고 산소는 2주기 원소니까 요거는 틀려. 그러면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느냐 라고 한다면은 맞냐 틀리냐. 그치? 얘는 3주기 금속 원소니까 네온이 되고 얘는 같은 2주기 원소인 네온이 되니까 요건 맞는 거야. 자, 요것도 똑같이 얘네들은 같은 주기 원소냐라고 한다면 알루미늄 3주기, 염소 3주기니까 똑같지. 그런데 얘네들은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알루미늄은 네온과 같이 윗주기에 있는 거고 염소는 같은 주기에서 이때는 얘네들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NaCl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같은 주기 원소이므로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된다는 말 엄청 잘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 그래서 딱 보면 너는 몇 주기 원소고 누구와 같은 비활성 기체가 되네. 너는 몇 주기 원소고 너는 누구와 같은 비활성 기체가 되네 라는 것을 이렇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게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다 외울 수 있겠니? 다 외웠지? 다음 주에 테스트에 집어넣어도 되지? 그렇지? 그래서 다원자 이온 이거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지금 기회에 한번 암기를 반드시 해보도록 합시다.